너무나 다양한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시리즈별로 이렇게 나눠서 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눌러서 수축시킨 상태에다가 또 수축을 시켜버리니까 손상이 돼버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섬유근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뭐 선물은 아니지만 그런 선물 세트처럼 너무나 다양한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너무 이제 복잡하고 다 같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해서 이걸 이제 좀 시리즈별로 이렇게 나눠서 섬유근통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섬유근통을 치료하고 싶은 그런 희망만큼 이렇게 세상에서 치료법들을 어떤 것이 바른 건가 틀린 건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섬유근통과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 유사한 질병들이 또 있거든요. 진단명들이 있는데 뭐 복합 통증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막 통증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게 뭐 통증들인데 사실 이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지. 아니 뭐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은 근막 통증 증후군과 섬유근통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섬유근육통에서도 그 앞통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근막통증 증후군에서도 앞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막통증 증후군은 그 한 부위에 부분적인 앞통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섬유근통에서는 전신적인 어떤 앞통점들을 강조한다는 게 가장 일단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아이고 어깨야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근육통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근육통 어디가 아프면 그냥 파스를 그 자리에 탁 붙일 수 있는 그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날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어떤 날은 팔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가 그러다가 온 전신에 여기저기 다 같이 한꺼번에 아파져 버리는 게 이제 섬유근통이다. 근데 복합 통증 증후군은 섬유근통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느끼는 그 증상 이외에 다른 부위에도 이제 통증들이 같이 있으면서 기분의 이게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없이 통증만 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복합 통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섬유근통이고 많은 질병들이 다 이렇게 그 특정 질병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섬유근통이라는 것을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아픈데 환자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세월들이 너무 길게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잘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자율신경과도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섬유근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자율신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되고 자율신경이 대부분 척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추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대개는 이 환자들이 오래 아프면 우울해지잖아요. 뭐 환자 한 명 있으면 그 가족들이 다 우울해지고 그 가족들이 다 우울해지면 이 사회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 불편해지기 마련인데 그 환자의 우울증, 그다음에 뭐 수면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도 세로토닌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이제 치료를 좀 더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들, 그다음에 통증을 없앨 때도 SSRI 우울증 약을 이제 또 쓰게도 되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과 함께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척추에 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려고 이제 합니다. 섬유근육통의 통증이 주로 척추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위에 생기는 통증들을 어떻게 없앨까?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뇌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하게 되나라는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척추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 그 척추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 섬유 근육통 환자들의 척추 구조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쭉 척추를 보면 네네.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징이 어떤가요?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일자목이나 이제 거북목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틀어져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하여튼 목과 등의 문제가 많다는 것. 근데 목과 등의 문제는 결국 허리 골반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것. 근데 이제 이거 이전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게 그러면 압통점이 생긴다는 것부터 그 압통점과 척추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압통점. 통증이 생기는 그러니까 근육의 통증이 생기는 것인데 압통증이 왜 생기냐? 일단 압통증이 생긴 근육들은 대부분 근육 수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근육은 자기가 수축하고 싶어서 수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 수축해라는 명령이 그렇죠. 나오니까 일단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축을 한단 말은 근육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짧아지고 이제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근육도 또한 이 일을 하려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근육이 대사되고 난 다음에는 이 젖산이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는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한번 수축을 하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면 혈관 자체가 막혀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공급을 그렇죠. 못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얘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에너지가 이제 없는 상태, 에너지 위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젖산이 쌓이게 되면 그 근육 자체의 환경 자체가 산도가 떨어지면서 그 이온 채널이 자극이 되면 그게 또 통증 회로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럼 통증 회로가 열리면 우리 몸은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뭐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와서 또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이미 눌러서 수축시킨 상태에다가 또 수축을 시켜버리니까 얘는 산소 공급도 못 받고 노폐물도 못 배출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갇혀버리죠. 손상이 돼버리는 거죠. 요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근육을 수축하는 명령이 나오냐 생각을 해보면 중력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 항중력 근육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근육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밸런스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그 근육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쪼이게 되고 더 쪼이면 더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급을 못 받게 되니까 더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작은 한두 번의 어떤 자세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안 좋은 자세들이 합쳐지면서 척추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압통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섬유근통 진단하는 과거 1990년대 기준을 보면 그 압통점들이 대부분 척추 주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척추를 보조하기 위한 거들들, 그러니까 골반 거들, 엉덩이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깨 거들, 그쪽이 다 대부분의 진단 기준에 위치한 압통점들인 걸 보면 저희가 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굉장히 이제 이게 상호 연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는데 이제 상호 연관적인 관계가 많다라고 저희들이 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섬유근통의 어떠한 내용에서도 척추의 문제들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저희들이 치료하는 방식 자체로 많은 섬유근통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통증이 근육과 어떤 관계가 있나 요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자세하게 통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유발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